안녕하세요. 상록 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은 크게 건축물, 소유, 거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건축물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추세는 사업 시행자들이 그 선정 과정에서 그 요건들을 아주 까다롭게 적용해서 부적격 통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들께서는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보완하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반복해서 간략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요건은 크게 건축물, 소유, 거주 등 요건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AND 조건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만 충족을 못하더라도 부적격 처분을 여지없이 받게 되죠.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소유 요건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세입자 즉 임차인은 그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유는 등기부상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거주는 지분의 주택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 계속 거주해야 하며 세컨하우스 개념의 그런 거주는 약 2, 3일 정도 거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축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요건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죠. 즉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은 소유하고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는 공부인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건축이나 용도 변경의 경위, 실질적 거주가 여부, 투기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형식적으로 공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주대책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2009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하급심 판례에 공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아무튼 법원의 태도는 그렇더라도 건축법의 잦은 개정 과정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인정 범위가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는 점과 그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방법도 변천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쟁점 사항으로 꼭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자들의 내부 규정 또한 자주 변경되어 왔어요. 대상 기관의 법령 및 시행자 내부 규정의 변화 과정도 꼼꼼히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 필요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89년 1월 24일 이전의 것은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건축 시점만 89년 1월 24일 이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취득 시점까지도 89년 1월 24일 이전이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축물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겠는데요. 항공사진이나 재산세 관리대장 또는 지자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89년 1월 24일 이후 증개축된 경우 문제가 되죠. 시행자들은 주로 물리적인 구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주택의 단절성과 투기 동기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럼 건축물 요건에 대한 상록행정사 구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화성 비봉지구 내에서 30년 이상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이주민에 관한 사례였는데요. 시행자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적격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재산세 관리대장을 찾아서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이주민께서 이때 미리 포기하시려고 했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제가 계속 설득을 하였고 또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존재를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상록행정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공익사업지구에서 손실보상과 생활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것들만 단연간 취급해왔고요. 다른 행정사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대로 최근 사업 시행자들의 행태를 보면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낮춘다든지 생활보상에 있어서 사소한 훈결에도 여지없이 부적격 처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께서는 특별히 희생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저를 찾아주시면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고요. 연락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문하시든지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그 건축물 요건에 대해서 주요 쟁점과 구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주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은 특히 객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